아빠, 나 드디어 해냈어. 의대 합격했어, 아빠. 약속. 지켰지? 빗소리가 쏟아지는 공동묘지. 무덤 앞에 무릎 꿇은 소년의 손에는 합격증이 쥐어져 있었어요.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소년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발자국 소리. 소년이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우산을 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노인도 같은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덤에 새겨진 이름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고 강민수 묘.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이 무덤이.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년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소년이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세요? 노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 일그러진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소년과 노인.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마주선 두 사람. 50년 만에 이어진 끊어진 혈육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물 사연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어디서 들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을 향해 응원과 기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50년 전, 한 청년이 단칸방에서 잠을 깼어요. 침대 옆 요람에서는 갓난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강태준, 23살이었어요. 여보, 일어났어? 부엌에서 아내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1살의 어린 아내는 아침밥을 짓고 있었어요. 민수는? 아직 자고 있어. 어젯밤에 많이 울어서 피곤했나 봐. 태주는 요람을 들여다봤어요. 생후 3개월 된 아들 민수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벽에 붙은 독촉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기세, 수도세, 월세 모두 연체됐습니다. 여보, 밥 먹어. 선영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어요.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태주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입맛 없어? 아니야. 잘 먹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막노동이었습니다. 햇볕은 뜨거웠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야, 강태준, 제대로 못해? 현장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퇴근길. 태주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손에 든 봉투에는 하루 일당 10,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세를 내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태준 씨? 뒤에서 들려온 여자 목소리. 태준이 돌아봤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우아한 자태. 태준은 그녀를 알고 있었어요. 황혜진. 대학 동기였습니다. 어머, 정말 태준 씨네. 여기서 뭐해? 일. 하고 있어. 혜진이 태준의 손을 봤어요. 물집 잡힌 손, 시멘트 묻은 옷. 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태준 씨,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괜찮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명함을 꺼냈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사람 찾고 있어. 태준 씨 같은 인재를 원하셔. 됐어, 혜진아. 나는 한 번만 만나봐. 제발. 이렇게 사는 거 보기 힘들어. 혜진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자고 있었고, 요람에서는 아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태주는 혜진이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황산건설 회장 황철수.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철수가 누구인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건설사 회장이에요. 혜진은 그 외동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주일 후, 태주는 황철수를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태준은 평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태준 씨, 혜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 대학에서 수석했다며? 예,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 내가 키워주겠네. 황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가정이 있습니다. 알아? 혜진이한테 다 들었어. 황철수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 지금 그 생활로 가족을 지킬 수 있겠나? 아들 앞으로 뭐 해줄 수 있어?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혜진이가 태준 씨를 좋아하네. 그리고 나도 태준 씨 같은 사위가 필요해.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 딸과 결혼하면 태준 씨 미래를 보장하겠네. 회사 임원으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태준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강변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개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 다른 하나는 성공한 자신의 모습.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태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선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미안해. 태준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펜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태준은 한 줄을 썼어요. 미안합니다. 행복하세요. 단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준은 쪽지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잠든 아내와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50년이 흐른 지금 77세가 된 태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폐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3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준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선영은 아침에 일어나 쪽지를 발견했어요. 미안합니다. 행복하세요. 단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영은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요람에서는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거예요. 으앙, 으앙. 선영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있잖아. 그날부터 선영은 혼자였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민수는 이웃집 할머니가 봐주셨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7살이 됐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먼 곳에서 일하셔. 언제 와? 나중에 올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선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엄마가 힘든 걸 알았기에 절대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때도 민수는 그냥 지나쳤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필요 없어. 10살 민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민수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 엄마보다 먼저 일어나 신문을 돌렸습니다. 민수야, 너는 공부나 해.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엄마, 나도 이제 컸어.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수는 웃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피로가 숨어 있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수는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엄마, 나는 일할래. 대학은 나중에 가도 돼. 민수야,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수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빌딩 청소,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30살이 된 민수는 같은 청소 일을 하던 미영을 만났어요. 둘은 사랑에 빠졌고 얼마 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준혁이 태어났어요. 할머니, 손자예요. 손자. 민수가 신생아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선영은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준혁이 잘 키울 거예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준혁이 2살 때 미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할머니, 제가 준혁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민수야. 선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는 아들을 등에 업고 청소 일을 다녔습니다. 새벽에는 빌딩 청소, 낮에는 식당 청소,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 쉴 틈이 없었어요. 준혁은 아빠 등에서 자랐습니다. 아빠, 피곤하지 않아? 7살 준혁이 물었어요. 안 피곤해. 준혁이 있으니까 힘이 나. 민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지고 있었어요. 3년 전, 민수는 속이 계속 아팠어요. 밥을 먹으면 토했고, 체중이 급격히 빠졌습니다. 아빠, 병원 가야 돼. 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체한 거야. 하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결국 민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위암입니다. 그것도 3기예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통장에는 8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빠, 병원에서 뭐래? 괜찮대. 약만 먹으면 된대. 거짓말이었어요. 민수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진통제만 먹으며 일을 계속했어요. 아빠, 얼굴이 왜 이래? 병원 다시 가. 괜찮아, 준혁아.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일하다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아빠 방에서 진단서를 발견했어요. 위암 3기.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준혁아. 아빠가 왜 말 안 했어? 치료받아야지. 돈이 없어서.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6살 소년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 배달, 전단지 돌리기, 무엇이든 했습니다. 아빠, 내가 돈 모을게. 치료받자. 준혁아, 너는 공부해야 돼. 싫어. 공부가 뭐가 중요해. 아빠가 더 중요하지. 준혁은 울었어요. 민수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민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민수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실 침대에 누운 민수를 준혁은 지켰습니다. 아빠, 괜찮아질 거야. 꼭 괜찮아질 거야. 준혁아. 민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어. 응, 알아.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이뤘지.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빠, 말하지 마. 힘들잖아. 아니야.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민수가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준혁아,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꿈을 이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응, 알았어. 약속해. 응, 약속할게. 준혁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아빠를 살리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이 없게. 아빠 같은 분들이 돈 때문에 치료 못 받는 일이 없게. 일주일 후, 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준혁과 선영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아빠, 아빠. 준혁이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 몇 명, 같이 일하던 청소 아저씨들. 그게 전부였어요. 관 앞에 선 준혁은 다짐했습니다. 아빠, 나 꼭 의사 될게. 그래서 아빠 같은 분들 살릴 거야. 꼭. 그날부터 준혁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배달 아르바이트, 오전 8시 학교 수업, 오후 6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밤 11시 공부 시작, 새벽 2시 잠, 하루 3시간 자는 생활이 3년 동안 이어졌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준혁아, 너 죽겠다. 좀 쉬어. 괜찮아. 나 목표가 있어. 무슨 목표? 의사. 나 의사 될 거야.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 성적으로는 힘들어. 의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할 거야. 꼭. 준혁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컴퓨터 화면에 떴어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할머니가 달려왔어요. 준혁아, 합격했어? 응, 합격했어, 할머니. 준혁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둘은 얼싸안고 울었어요. 할머니, 나 아빠한테 가야 돼. 꼭 보고 드려야 해. 그래, 가자. 같이 가자. 하지만 준혁은 혼자 가고 싶었어요. 할머니, 나 혼자 갈게. 아빠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 폭우가 쏟아지는 날, 준혁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병원에서 나온 태주는 곧장 회사로 향했어요. 비서실로 들어갔습니다. 비서 과장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 과장. 예, 회장님. 태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사람 하나 찾아줘. 누구를 찾으시는지. 강민수. 내 아들이야. 김 과장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에게 아들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아드님이 계셨습니까? 50년 전에 헤어졌어. 지금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알아봐. 조용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손자도 있을지 몰라. 그것도 확인해줘. 사흘 후 김 과장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서입니다. 태준은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아드님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어요. 뭐? 라고? 위암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시고 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과장이 물을 따라왔지만 태준은 받지 않았어요. 계속 말해봐. 예. 아드님께서는 청소 일을 하시며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손자분이 계십니다. 강준혁 19살입니다. 태준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소년. 밝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이 아이가, 예, 아드님의 외아들입니다. 현재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요. 올해 수능을 봤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어요. 손자.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 더 있습니다. 김 과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준혁 군은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은 상위권이고 의대 진학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의대? 예. 아버님을 병으로 여의고 나서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네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셨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태준은 서류를 다 읽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언제 죽었는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고 강민수, 향년 49세, 사인 위암, 장례식장 평안장례식장, 조문객 12명, 12명. 태주는 숫자를 다시 봤어요. 조문객이 12명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건 김 과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전처분 주소입니다. 현재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태주는 주소를 받았어요.
서울 관악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김 과장, 오늘은 이만 가봐. 예, 회장님. 푹 쉬십시오. 김 과장이 나가고 태주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50년 전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찍은 가족 사진. 젊은 자신과 아내, 그리고 갓난아기. 태주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다음 날 저녁, 태주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관악구로 가자.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주소 줄 테니까 그리로 가.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렸어요. 점점 낡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입니다, 회장님. 차가 멈췄어요. 태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반찬 가게가 보였어요. 간판에는 선영 반찬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태주는 차에서 내렸어요. 반찬 가게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카운터 뒤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선영이었어요.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얼굴.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선영은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그때였어요. 안쪽에서 한 소년이 나왔습니다.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비 온다던데 우산 챙겨. 네. 준혁이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태준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준은 손자의 뒷모습을 봤어요. 무거운 가방을 맨 작은 어깨, 낡은 운동화. 준혁은 자전거를 탔습니다. 페달을 밟으며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요. 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아이가 내 손자구나. 태준은 다시 가게 안을 봤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오고 선영은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 50년 전 그대로였어요. 태준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슨 얼굴로? 들어가. 태준은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기사가 물었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태준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자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 나야.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립탐정 소개해줘. 제일 실력 좋은 사람으로. 무슨 일을? 알아볼 게 있어. 아주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은 다시 사진을 봤어요. 준혁아,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뭐라도 해줄게.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50년 전 그날 밤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 밤 자신은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오늘 50년 만에 가족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죽고 없었어요. 남은 건 손자뿐.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일주일 후 사립탐정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완료했습니다. 앉아. 탐정은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총 127페이지입니다. 지난 50년간의 기록을 모두 담았습니다. 태준은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선영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옆에 최근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박선영 씨는 회장님이 떠나신 후 식당과 공장을 전전하며 아드님을 키우셨습니다. 혼자서요. 탐정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재혼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사셨습니다. 태준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린 민수의 사진이 나왔어요. 강민수님은 학업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왜? 어머니 박선영 씨가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민수님이 가장 역할을 하셨죠. 태준은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민수가 청소하는 사진, 아들을 업고 일하는 사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민수님은 3년 전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말을 잠시 멈췄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한 번도? 예. 진통제만 먹으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고 조문객은 동네 이웃과 일하시던 분들 뿐이었습니다. 탐정이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손자 강준혁 군의 기록입니다. 준혁의 성적표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3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 군은 1학년 때 성적이 중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탐정이 다른 성적표를 가리켰어요. 2학년부터 급상승했습니다. 전교 5등 안에 들었고 3학년 때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새벽 4시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학교 가기 전에 끝냅니다. 방과 후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 11시에 공부를 시작하죠. 잠은 언제 자? 새벽 2시쯤 잡니다. 하루 3시간 수면입니다. 이게 3년째입니다.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이건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혁 군이 학교 상담실에서 작성한 진로 희망서입니다. 태주는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장래 희망 의사. 이유 아버지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게 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글자를 가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만. 가봐. 고생했어. 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탐정이 나가고 태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127페이지짜리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태주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선영이 겪은 고통, 민수가 살아온 삶, 준혁이 흘린 땀과 눈물.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새벽 4시, 태주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으흑, 으흑.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7세 노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50년 동안 자신은 뭘 했을까요? 고급 양복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서 살았어요. 성공한 사업가로 칭송받았고 사람들은 자신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5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은 단칸방에서 살며 청소 일을 했어요. 병들어 죽어갔고 장례식장에는 12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자는 하루 3시간 자며 공부했어요. 새벽 배달을 다니고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태주는 일어섰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준혁은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고생했다, 준혁아. 밥 먹어. 아니요, 씻고 학교 가야 해요.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처. 준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클릭했어요.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할머니, 소리쳤습니다. 선영이 놀라 방으로 뛰어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 나. 준혁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선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준혁아, 합격했어요, 할머니. 의대 합격했어요. 오, 세상에. 선영은 손자를 꽉 껴안았어요. 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잘했어, 준혁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다 내가 해낸 거야. 한참을 울고 나서 준혁이 말했어요.
할머니, 나 아빠한테 가야 돼. 응? 아빠한테 가서 꼭 보고 드려야 해요. 약속 지켰다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같이 가자. 아니요, 할머니. 나 혼자 갈래요. 왜? 아빠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요. 선영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았어. 다녀와. 그날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준혁은 합격증을 출력했어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공동묘지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 해냈어. 정말 해냈어. 공동묘지에 도착했어요.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우산을 펼쳤어요. 무덤을 향해 걸었습니다. 고 강민수 지묘. 무덤 앞에 섰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왔어.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주머니에서 합격증을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아빠, 나 드디어 해냈어. 눈물이 흘렀어요. 의대 합격했어, 아빠. 비가 합격증을 적셨습니다. 준혁은 합격증을 가슴에 꽉 안았어요. 약속. 지켰지? 아빠 같은 분들 꼭 살릴 거야.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 없게 할 거야. 준혁은 목이 메었어요.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노인이 서 있었어요. 비에 젖은 고급 양복, 흰 머리, 깊게 패인 주름. 노인도 같은 무덤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누구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덤의 이름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강민수. 긴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무덤이. 노인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준혁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세요? 천둥이 쳤습니다. 노인의 우산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노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 일그러진 얼굴, 흐르는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준혁과 태준, 손자와 할아버지, 50년 만에 폭우 속 무덤 앞에서 마주선 두 사람. 운명의 만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맞으시죠? 준혁이 다시 물었어요.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 아버지 뵈러 왔어요. 준혁이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합격 소식 전하러요. 의대에 합격했거든요. 그래, 합격했구나.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혁은 그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태준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축하한다. 정말 잘했구나. 감사합니다. 준혁이 수줍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무덤 앞에 섰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아버지, 좋은 분이셨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항상 웃으셨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도 항상 괜찮다고 하셨죠. 태주는 듣고만 있었어요. 청소 일하시는 게 창피하지 않냐고 친구들이 놀렸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창피해하지 않으셨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히려 저한테 그러셨어요. 준혁아, 일에는 귀천이 없어. 땀 흘려 번 돈은 다 떳떳한 거야 라고요. 태주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셨대요.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저도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프신 거. 근데 숨기셨어요. 저 걱정하실까봐. 그랬구나. 제가 진단서 발견했을 때
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그리고 우셨어요. 준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해드린 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우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준혁이 태준을 봤어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 돈 때문에 치료 못 받는 일이 없게 하고 싶어요.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게요. 준혁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내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웠을 거야. 너 같은 아들을 둬서 감사합니다. 준혁이 다시 무덤을 봤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얘기 많이 하셨어요. 태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힘든 선택이었을 거라고. 준혁이 작게 웃었어요.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가족을 버릴 수 있나 하고. 근데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준혁아, 사람은 다 힘들어. 할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도 알잖아.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요.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할아버지. 준혁이 놀라 태준을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미안하다. 태준이 무덤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민수야. 빗속에서 노인이 울고 있었어요. 준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를 버렸어. 태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였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힘든 건 아닌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준혁이 태준을 일으키려 했지만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 성공하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 태준이 무덤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근데 아니더구나. 아무것도 아니었어. 할아버지, 내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너를 사랑했고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태준이 준혁을 봤어요. 근데 난 뭘 했니? 돈을 벌었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어. 태준의 얼굴이 비에 젖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은 단칸방에서 살다가 병원도 못 가보고 죽었어. 내 손자는 하루 3시간 자면서 공부했고.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아프시겠어요. 준혁이 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준혁이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준혁이 말했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 원망 안 하셨어요. 저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니?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준혁이 웃었어요.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 선택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태주는 준혁을 꽉 껴안았어요. 갑작스러운 포옹에 준혁은 놀랐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로 자라줘서, 아버지를 닮아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태준이 먼저 몸을 떼었어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네, 할아버지. 이거 받아라. 명함을 건넸어요. 준혁은 명함을 봤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강태준.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이세요? 응. 할아버지가 회사를 하고 있어. 와. 준혁은 명함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아니야. 전혀 대단하지 않아.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아,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싶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혁이 손을 저었어요.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계속 할 거예요.
준혁아, 그러지 말고. 할아버지. 준혁이 태준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요. 태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가끔 이렇게 아버지 무덤에 같이 와주시면 안 될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태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그럼아. 자주 올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내가 몰라봤다니. 두 사람은 다시 무덤 앞에 섰어요. 나란히 서서 묵념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민수야. 태준이 작게 말했어요.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왔어. 준혁이 잘 지켜볼게. 준혁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할아버지 만났어. 좋은 분이셔. 아빠 말이 맞았어. 무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빗방울이 비석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눈물처럼. 한참 후 두 사람은 묘지를 나왔습니다. 입구에는 태준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아, 집까지 태워다 줄까?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비 오는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준혁이 웃었어요. 그럼 할머니한테 제 연락처 전해도 될까? 네. 좋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또 만나자. 네, 할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준혁이 인사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태준은 차에 타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어깨, 낡은 운동화, 젖은 옷. 하지만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태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집으로 가자. 예, 회장님. 차가 출발했어요. 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로.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변호사를 불렀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 할 얘기가 있어. 태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이 건물 매입해. 여기요? 낡은 상가 건물인데. 묻지 말고 해. 그리고 임대료 전액 면제 처리해. 1층 반찬 가게. 변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준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장학재단 하나 만들어. 이름은 민수 장학재단으로 해. 민수요? 응. 가난한 의대생들 지원하는 거야. 첫 장학생은 강준혁으로 해. 강준혁이면 내 손자야.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전부 지원해.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게. 얼마 정도 출연하시겠습니까? 50억. 변호사가 놀라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50억이요? 저거 100억으로 할까? 아니, 충분합니다. 빨리 처리해. 시간이 없어. 변호사가 나가고 태준은 창밖을 봤어요. 준혁아,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구나. 그럼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날 저녁, 태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아내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태준은 소파에 앉았어요. 혜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 뭐래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폐암이래. 말기. 찻잔이 혜진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뭐? 라고요? 3개월 정도 남았대.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요. 다른 병원 가봐요. 오진일 수도 있잖아요. 3군데 다녀봤어. 다 똑같은 얘기 하더구. 여보. 혜진이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왜 이제 말해요? 미안해. 말할 용기가 없었어. 태준은
혜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뭔데요? 나한테 첫 번째 가족이 있었어. 혜진의 손이 굳었어요. 첫 번째 가족이요? 50년 전에 헤어졌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에 죽었어. 위암이었는데 치료를 못 받았대. 여보. 그리고 손자가 있어. 19살. 의대에 합격했어. 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이제 말해요? 미안해. 평생 짐이었어. 말할 수가 없었어.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청소 일했어. 단칸방에서 살다가 병원도 못 가보고 죽었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혜진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역시 화났겠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혜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응? 그 손자 만나고 싶어요. 태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네. 우리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게 평생 한이었어요.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라도 손자가 있다니 만나고 싶어요. 늦었지만 할머니 노릇하고 싶어요. 괜찮겠어? 네. 당신이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혜진이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잖아요. 저도 돕고 싶어요. 태준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다음 날 오후 태준과 혜진은 차에 탔어요. 관악구로 가자. 예, 회장님. 차가 달렸습니다. 혜진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 떨려요. 나도 떨려.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 반찬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회장님. 태준과 혜진은 차에서 내렸어요.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반찬 가게가 보였습니다. 저기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가게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태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들어가자. 태준이 문을 열었어요. 딸랑.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당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선영아. 태준도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50년 만에 마주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카운터를 나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당신이야? 나야. 선영은 태준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태준의 얼굴을 만졌어요. 꿈. 아니지. 꿈 아니야.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50년. 50년 만이네. 미안해.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기. 안녕하세요. 선영이 혜진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 사람 아내예요. 황혜진이라고 합니다. 선영은 잠시 멍하니 혜진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데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배달 다녀올게. 준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할아버지? 준혁아. 태준이 손자를 봤어요. 준혁은 태준과 혜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준혁아, 이리 와. 선영이 손자를 불렀어요. 준혁은 할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이분은 내 할아버지 강태준이시고, 이분은 할머니 황혜진이셔. 처음 뵙겠습니다.
준혁이 인사했어요. 혜진은 준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손자가. 감사합니다. 준혁이 수줍게 웃었어요. 준혁아,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가 늦게 왔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앞으로 잘해줄게. 많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준혁이 웃었어요. 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혜진은 준혁을 꽉 껴안았어요. 준혁은 당황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태준은 선영을 봤어요. 선영도 태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알아. 알아. 근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태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준혁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준혁아, 잠깐만. 태준이 손자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선영을 봤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어. 내가 정말 못됐어. 일어나요. 선영이 말했어요. 일어나라니까요.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선영이 다가왔어요. 당신, 우리 민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응, 알아. 청소 일하면서도 행복했어요. 준혁이 키우면서 웃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없어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하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선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가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선영아. 가라고요. 선영이 소리쳤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할머니 옆으로 갔어요. 할머니. 괜찮아, 준혁아. 선영이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괜찮아. 혜진이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할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아, 됐어. 이제 그만. 아니에요, 할머니. 준혁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제발. 태준은 멈췄어요.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우리가 갈게. 아니에요. 앉으세요. 할머니도 앉으세요. 준혁이 의자를 꺼냈어요. 태준과 혜진, 그리고 선영을 앉혔습니다. 준혁아, 넌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저 할 말 있어요. 준혁은 세 사람 앞에 섰어요. 저는 가족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외로웠어요. 할머니 있었지만 그래도 외로웠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 보면 할아버지도 있고 고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저는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선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잖아요. 할머니도 계시고. 준혁이 태준과 혜진을 봤습니다. 저는 가족이 생겨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준혁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준혁이 선영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힘든 거 알아요. 할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거 알아요. 준혁아, 내가 뭘 알아? 알아요. 다 알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할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준혁이 태준을 봤어요. 50년 동안 죄책감 안고 사셨잖아요. 그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준혁이 말했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원망 안 하셨어요.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선영이 손자를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준혁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할아버지한테.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선영은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도 선영을 봤어요.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선영이 입을 열었어요. 민수가 죽을 때 어디 있었어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사는지. 미안해. 미안하긴. 선영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죽어가는데 당신은 어디서 뭐 했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밥 먹고 있었죠? 선영아, 제발. 민수가, 우리 민수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아파서 잠도 못 잤어요. 진통제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토하고 또 토했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태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근데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선영이 울먹였어요. 엄마, 돈 없어. 준혁이 학비 모아야 해라고 했어요. 아,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들 걱정했어요. 자기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준혁이만 잘 키워달라고. 선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우리 민수가 얼마나 착했는데. 준혁이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준혁아, 미안해. 할머니가 제대로 못해줘서.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최고예요. 혜진도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이 사람을 데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택한 건 이 사람이에요. 당신이 아니라. 태주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선영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일어나요. 나 죽을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폐암 말기래. 3개월 남았어.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라고요? 선영이 태준을 봤어요. 3개월. 길어야 3개월이래.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왔어. 늦은 거 알아. 근데 그냥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어. 당신 민수한테 용서 못 받을 거 알아. 너한테도 용서 못 받을 거 알아. 태준이 준혁을 봤어요. 근데 준혁이만은 지켜주고 싶어. 할아버지, 난 아버지 자격도 없고 할아버지 자격도 없어. 알아?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근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남은 3개월만이라도 할아버지 노릇하게 해줘. 선영은 태준을 봤습니다. 50년 전 단칸방에서 아기를 안고 웃던 그 사람. 어느 날 새벽 쪽지 하나만 남기고 사라진 그 사람. 당신 정말 죽어요? 응. 의사가 그러더라. 선영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태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말했어요. 할아버지한테 기회 주세요. 저도 할아버지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선영은 손자를 봤어요. 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없이 살았잖아요. 이제 할아버지라도 있으면 안 될까요? 선영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준혁아, 제발요, 할머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선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민수한테 절 한번 하세요. 뭐? 민수 무덤에 가서 절하세요. 제대로. 그러면 용서해 줄게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 가겠어. 그리고 선영이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대학 등록금, 생활비 다 대주세요. 이 아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당연히 그렇게 할게. 아르바이트 그만두게 하고 좋은 거 먹이고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다 하겠어. 뭐든지 다 하겠어.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좋아요. 3개월. 할아버지 하세요. 선영아. 태준이 일어나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마울 거 없어요. 준혁이 때문이에요. 선영이 손을 빼냈어요. 준혁이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원하니까. 그래도 고마워. 혜진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도 힘드셨죠? 선영이 혜진을 봤어요. 자식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저도 알아요. 이제라도 손자 생겼으니 기쁘시겠어요. 네, 정말 기뻐요. 혜진이 울먹였어요. 준혁아, 선영이 손자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해드려. 당연하죠. 준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부터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밥도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태준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혁아, 내일 시간 있니? 네, 있어요. 민수, 내 아버지 무덤에 같이 가자. 할아버지가 제대로 인사드려야겠어. 좋아요. 다음 날, 네 사람은 함께 공동묘지를 찾았어요. 태준, 혜진, 선영, 그리고 준혁. 민수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었어요. 땅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수야, 아빠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만에 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못됐지. 너를 버렸어. 태준이 무덤을 손으로 어루만졌어요. 가난이 무서워서 도망쳤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아버지.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아니더구나. 아무리 돈 많아도 큰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았어. 태준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훨씬 부자였어, 민수야. 준혁이 같은 아들이 있었으니까. 선영도 다가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았어요. 민수야, 엄마도 왔어. 선영이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왔어. 늦었지만 왔어. 혜진도 무릎을 꿇었어요. 네 사람이 무덤을 둘러쌌습니다. 민수야.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남은 시간 동안 준혁이 잘 돌볼게. 내가 못해준 것들 아빠가 해줄게. 할아버지.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게 하고 좋은 거 많이 먹이고.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 몫까지 사랑해줄게. 약속한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무덤 위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준혁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액자였습니다. 아빠, 이거 봐. 액자를 무덤 앞에 세웠어요. 의대 합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 해냈어. 약속 지켰어. 준혁이 웃으며 울었어요. 의사 될 거야. 그래서 아빠 같은 분들 살릴 거야. 잘한다, 아들. 선영이 준혁을 껴안았어요. 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할머니. 네 사람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갈까? 태준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도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아빠 자주 올게. 할머니랑 같이 올게. 준혁이랑도 같이 올게요. 혜진이 말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네 사람은 묘지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2대 있었어요. 태준의 차와 선영의 낡은 경차. 할머니, 우리 차로 모실까요? 아니야, 괜찮아. 같이 가요. 식사하러 갑시다. 태준이 말했어요. 준혁이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저는 뭐든지 좋아요. 준혁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한 차에 탔어요. 태준과 혜진이 앞자리에, 선영과 준혁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준혁아, 네가 정해봐. 저요? 준혁이 고민했어요. 삼겹살 괜찮을까요? 삼겹살? 좋지. 태준이 웃었어요. 기사님, 제일 좋은 삼겹살집으로 가자. 아니에요, 할아버지. 동네 삼겹살집 갈래요.
왜? 비싼 데 가자. 아니에요. 저는 동네 삼겹살집이 제일 맛있어요. 준혁이 웃었어요. 가족끼리 편하게 먹고 싶어요. 태주는 백미러로 손자를 봤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그러자. 기사님, 관악구 쪽으로 가자. 예, 회장님.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혜진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네. 이제부터 우리 자주 만나요. 준혁이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좋죠. 선영이 작게 웃었어요. 저도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요. 평생 외로웠는데. 두 여자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행복해. 이제 가족이 생겼어.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두 분이야. 석양이 차 안을 비췄어요. 네 사람의 얼굴이 따뜻한 빛에 물들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이어진 가족.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새로운 이야기였어요. 차는 저녁 노을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3개월 후, 태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침대 옆에는 혜진이 앉아 있었고, 선영과 준혁도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좋아. 너희가 와서 더 좋고. 태준이 웃었어요. 하지만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가 입학식이에요. 그래? 벌써? 네. 꼭 와주셔야 해요.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태준이 손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꿈이 내 입학식 보는 거야. 꼭 오실 수 있으시죠?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식 날이었어요. 강당에는 새내기 학생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관객석 한쪽에 휠체어가 보였어요.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혜진과 선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태준은 무대를 봤습니다. 새내기들이 자리에 앉고 있었어요. 준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 양복을 입은 손자가 빛나 보였어요. 저기, 준혁이네요. 선영이 가리켰습니다. 응, 우리 손자. 잘생겼네. 태준이 웃었어요. 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입학식이 시작됐어요. 학장에 축사가 있었고 신입생 대표 선서가 이어졌습니다. 준혁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신입생 강준혁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관객석을 봤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특히 저를 지켜봐 주신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태주는 박수를 치며 울고 있었어요. 혜진이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고맙소.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이요. 선영도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야. 봤지? 우리 준혁이 저렇게 컸어. 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준혁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당연한 거지. 할아버지가 꼭 봐야지. 할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오늘 너 보니까 힘이 나. 태준이 손자를 올려다 봤어요. 준혁아, 할아버지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뭐든지 말씀하세요. 아버지 무덤에 한 번만 더 가자. 지금요? 응, 지금. 준혁은 할머니들을 봤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같이 가자. 네 사람은 공동묘지로 향했어요. 민수의 무덤 앞. 태주는 휠체어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괜찮아. 내려줘. 준혁이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아빠 또 왔다. 태준이 무덤을 쓰다듬었어요. 준혁이 입학식 다녀왔어. 정말 멋있더구나. 바람이 불었어요. 내가 꿈꿨던 거. 준혁이가 이뤘어. 의사 될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빠는 이제 곧 갈 것 같아. 할아버지. 준혁이 놀라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 괜찮아. 태준이 손자를 봤어요. 준혁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읽어.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마지막 편지야. 내가 힘들 때 읽어.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것도. 태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민수 장학재단 설립했어. 너 같은 학생들 돕는 거야. 할아버지, 너도 나중에 재단 이사해줘. 가난한 학생들 많이 도와줘.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준혁이 편지와 서류를 받았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준혁아. 태준이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3개월.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그날 밤, 태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혜진, 선영, 준혁이 병실을 지켰어요. 새벽 3시, 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다들, 여기 있구나. 여보. 혜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무슨 소리예요?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선영아. 태준이 선영을 봤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행복하게 갈 수 있어.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선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준혁아. 네, 할아버지.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의사 되라.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그리고 아빠한테 자주 가줘. 외로우시니까. 네, 꼭 그럴게요. 태주는 천장을 봤어요. 민수야. 아빠 간다. 이제 만나러 간다. 태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미안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B- 하는 소리가 났어요. 심전도가 평평한 선을 그렸습니다. 할아버지. 준혁이 소리쳤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진과 선영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준혁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3일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이 많이 왔어요. 회사 사람들, 사업 파트너들, 지인들. 하지만 태준의 관 옆을 가장 오래 지킨 건 3사람이었습니다. 혜진, 선영, 그리고 준혁. 장례식이 끝나고 준혁은 할아버지가 준 편지를 펼쳤어요. 준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떠났겠구나. 할아버지는 50년을 잘못 살았어. 가족을 버리고 돈만 쫓아 살았지. 근데 마지막 3개월은 달랐어. 너희와 함께한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준혁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가족이, 사랑이 더 중요해. 내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너를 사랑했어. 그게 진짜 부자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돈보다 사람을, 성공보다 사랑을 선택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라. 그들에게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 할아버지가 만든 장학재단으로 많은 학생들을 도와줘.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준혁아. 내 할아버지 강태준.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6년 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병원비는 많이 나오나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수장학재단에서 지원해 드릴 거예요. 정말요? 네.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의사는 미소 지었어요. 명찰에는 강준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준혁은 복도 창문 밖을 봤어요. 가운 주머니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가난한 분들 많이 돕고 있어요. 그날 오후, 준혁은 퇴근 후 공동묘지를 찾았어요.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고 강민수 지묘, 고 강태준 지묘. 아빠, 할아버지, 저 왔어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도 환자 많이 살렸어요. 할머니 한 분은 병원비 없어서 걱정하셨는데 재단에서 지원해드렸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분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눈물도 흘리시고. 준혁이 웃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아빠랑 할아버지가 원했던 거구나.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준혁은 일어섰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머니들이랑 같이요. 묘지를 나오는 준혁의 뒷모습. 당당하고 따뜻했습니다. 석양이 그의 뒤를 비췄어요. 하늘에서는 누군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태준, 아버지와 아들. 이제는 함께 있을 두 사람이.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떠올라요. 강태준 회장이 설립한 민수장학재단은 현재까지 1200명의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강준혁 박사는 무료 진료 봉사를 매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선영 할머니와 혜진 할머니는 지금도 친구처럼 지내며 매주 함께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진한 무엇이 아닐까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마지막으로 언제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